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라고 할 수 있는 책, 어우야담에 실려 있는 홍어장수와 인어입니다.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광해군 5년 한양에 총망받던 문관 김담수는 서슬퍼런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적으로 몰릴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강원도 변방 중의 변방인 흡곡의 현령으로 좌천됩니다. 화려한 도성의 풍경과 치열했던 정쟁의 소음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이 검푸른 동해 바다가 울부짖는 삭막한 절벽뿐이었습니다. 부임지로 향하는 나귀 위에서 김담수는 쓰디쓴 입안을 다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험해 범이 낮에도 출몰하고 바다는 깊어 원혼이 산다는 귀양지와 다름없는 곳이구나.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부들은 바다를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바다 신의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울부짖고 있었고, 아이들은 밤마다 파도 속에서 여인의 슬픈 노랫소리를 들었다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감도는 이 불길하고도 기묘한 기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김담수는 보름달이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느 스산한 밤 단출한 복장으로 직접 해안가 순찰에 나섭니다. 순찰 도중 갑작스러운 돌풍과 함께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김담수와 수행원은 근처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자 이 근방에서 가장 많은 배를 거느린 어부 만석의 오두막으로 급히 몸을 피합니다. 만석은 외지인인 김담수를 싹싹하게 맞이했으나 그의 눈동자 뒤편에는 서늘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비를 피하던 김담수는 벽 너머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끼익 날카로운 금속이 뼈를 긁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난생 처음 들어보는 서글픈 신음이 빗소리를 뚫고 가냘프게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젖은 울음 같기도 했고 죽어가는 산새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비명이 바람에 씻긴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김담수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등불을 든 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커다란 나무통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빗물과 검붉은 피가 섞인 물속에서 믿을 수 없는 생명체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등불의 미약한 빛이 통 안을 비추자 김담수는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인어들이었습니다. 상체는 눈부시게 하얀 피부를 가진 여인의 형상이었으나 그 피부 위로는 은은한 진주빛 광택이 돌았으며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젖은 미역처럼 짙은 녹색빛을 띠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는 투명하고 질긴 갈퀴가 달려 있었고, 허리 아래로는 거대한 잉어의 꼬리를 닮은 은빛 지느러미가 비좁은 통 안에서 고통스럽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동자였습니다. 인어들은 김담수를 바라보며 말은 하지 못한 채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지자마자 단단한 구슬로 변에 또르르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만석은 녹슨 칼을 숫돌에 갈며 징그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이놈들은 바다가 준 일생일대의 횡재입니다. 이놈들 가슴을 갈라 기름을 내면 그 기름은 천년을 타오르며 썩지 않습니다. 한양의 권세가들도 목숨 걸고 구하려는 보물이지요.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이놈들의 목을 쳐서 기름 단지를 채울 겁니다. 만석의 말투에는 생명에 대한 일말의 경외감도 없었으며 오직 돈과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멈춰라. 이들은 비록 비늘을 가졌으나 사람의 눈물을 흘리고 사람의 얼굴을 한 영물이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려 하느냐. 김담수의 노호에 만석은 비웃음을 지으며 응수했습니다. 나으리, 도성에서 글이나 읽던 선비님이 바다의 생리를 어찌 아십니까? 이놈들은 그저 물고기일 뿐입니다. 이 기름 몇 병이면 제 자식들이 평생 고기 반찬에 배불리 먹고 삽니다.
나으리가 제 자식들의 굶주린 배를 책임져 주실 겁니까? 만석은 오히려 김담수의 도덕심을 비웃으며 압박했습니다. 당시 인어기름은 권력가들 사이에서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알려져 은밀히 거래되던 귀물이었기에 만석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김담수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권력을 잃고 쫓겨온 초라한 관리였고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몰수할 권한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통 속에서 죽어가는 어린 인어 하나가 김담수의 젖은 소매 끝을 가냘픈 손가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애절하고도 서글픈 눈망울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게 김담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국 김담수는 품속에서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옷가락지와 부임 자금으로 챙겨온 은전 보따리를 통째로 만석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이면 내 평생의 먹거리가 되고도 남을 터이니 당장 이 영물들을 내게 넘기거라. 새벽녘 기세등등하던 폭우가 잦아들고 바다 위로 짙은 물 한 개가 수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김담수는 관아의 병사들조차 멀리 물러가게 한 뒤 직접 수레를 끌고 해안가 절벽 아래의 비밀스러운 모래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인어들은 물 밖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탓에 지느러미가 말라붙고 숨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김담수는 자신의 관복이 젖는 줄도 모르고 그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안아 물가로 옮겼습니다. 인어의 피부는 차가우면서도 비단처럼 매끄러웠고 심장 박동은 마치 작은 북소리처럼 김담수의 가슴에 전달되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작은 인어를 바다로 밀어넣기 전 인어는 잠시 김담수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대고 맑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듯 김담수의 손가락을 갈퀴 손으로 지그시 잡았다가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바다로 돌아간 4마리의 인어는 순식간에 기운을 차리고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구름 사이로 나온 보름달 빛을 받은 그들의 은빛 꼬리는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가 통째로 바다에 쏟아진 듯 찬란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멀리 사라지기 전 수면 위에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공명음을 내며 노래를 불렀고 그 소리는 흡곡 땅 전체에 울려 퍼져 마을 사람들의 오랜 불안과 악몽을 씻어주었습니다. 몇 달 뒤 김담수는 관찰사의 긴급한 부름을 받고 작은 배에 몸을 실어 거친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순식간에 돌풍이 몰아치고 산더미 같은 집채만 한 파도가 배를 덮쳐 선체가 비명 지르듯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공이 죽음을 예감하고 바다에 몸을 던지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배 밑바닥에서 묵직하고 따스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배 주위를 단단히 에워싸 파도의 벽을 막아섰고 그 중심에는 예전 김담수가 구해주었던 은빛 꼬리의 4마리 인어들이 배의 밑을 받쳐 안전한 육지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김담수는 기적적으로 육지에 닿았고 그가 배에서 내리자 인어들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어 은은한 미소를 짓고는 깊은 심해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김담수는 다시 중앙정계의 부름을 받아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평생 화려함을 멀리하고 청렴하게 지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세상을 떠나는 밤 그의 방 안에는 기름을 한 방울도 채우지 않은 등잔이 인어의 눈물처럼 맑고 영롱한 빛을 내며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주위를 밝혔다고 전해집니다.